이영희 기자. 예. 네. 소액주주, 그 다음에 운용사들의 어떤 그 목소리 내기, 제목 찾기, 익힘 세지나 이런 얘기인데. 예. 최근에 두 업체가 어제 그제 주총을 했죠. 예. 네. 그때 좀 표대결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좀 어떤 얘기인지 좀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. 예. 지난 25일이었죠. 월요일 날은 양지사에서 주주총회 당시에 소액주주와 그 경영진 간의 표대결이 있었습니다. 네. 양지사가 아무래도 돈은 많이 버는데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소액주주에게 주주들에게 많이 안 돌아온다. 좀 불투명한 경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.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감사 선임, 주식 액면 분할, 차등 배당 등을 이렇게 좀 안건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감사 선임 같은 경우는 표대결로 갔는데 결국 경영진이 이겼습니다. 어제는 세원전공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. 좀 특이한 거는 소액주주들이 이 안건을 올렸는데요. 그거를 이제 국내의 운용사들이 소액주주 편을 들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표대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.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액주주들이 위임장을 받은 부분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결국 경영진이 또 한 번 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겼는데요. 소액주주 편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송까지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세원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사가 또 같이 힘을 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경영에서 좀 자회사 하면서 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좀 상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이 관련돼서 검찰 고발건도 몇 개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운용사에서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예,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그 이유가 뭔가요? 예, 두 건 다 이제 감사 선임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있었는데요. 이 감사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액주주들은 감사를 선임을 해서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감사 같은 경우는 영업에 관한 사안, 회사 업무,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또 이사회 소집이나 임시 주총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거기다 또 감사 선임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 좀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. 3%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표대결로 나가면 소액주주들이 조금 좀 유리한 국면을 점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감사위원회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진에서 내놓는 건데요. 감사위원회 선임은 경영진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건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이 양지사에서 보듯이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내놓은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. 실제로 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이겼죠, 양지사에서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펀드 주주, 그러니까 펀드가 어떤 주총이나 이런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장한성 펀드라든가 약간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지배 구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회사들을 상대로 막 공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과가 썩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국내 운영사들 보면은 이렇게 의결권 행사하고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인색해요. 이게 하면은 마치 뭔가 상장사하고 왼수를 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주주로서 뭔가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. 금감원이 최근에 이제 이런 운영사들한테 의결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든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우리 이영희 기자가 볼 때는 좀 운용사들이 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짚어주시죠. 일단 간략하게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. 이 사실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.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인데 전신인 자산운용협회가 있었고요. 자산운용협회에서 용역을 주고 간단하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습니다.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다 실려져 있더라고요. 크게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크게 강제성도 없고 또 이게 안 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도 없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를 한 거죠. 근데 이제는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어제 금융투자협회 관련해가지고 좀 취재를 하려고 했더니 금융투자협회 쪽에서는 감독원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다. 우리는 거의 들러리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감독 당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소액 투자자들의 권익을 살리기 위해서 운용사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.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지금 몇 군데 운용사가
의결권을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, 가끔. 네. 이번에 세원전공도 했었지만, 그 한국투자밸류. 보통 이 조그만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하죠. 가치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.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, 관련해서 몇 건이 있는데요. 다른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아까 방금 네. 말씀을 하셨지만, 그런 어떤 문화들도 있고, 실제로 관계 자체가 그 대주주와 또 금융그룹, 그러니까 운용사가 또 위에 보면은 금융그룹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금융지주사가 있고, 그 금융지주사와 기업 간의 또 관계가 있고, 은행과의 관계가 있고, 이런 관계들을 따져봤을 때 쉽게 이렇게 경영진의 반대에서 소액주주 편에 들기에는 쉽지 않은 게 상황인데, 감독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다 제시를 해야지고 이렇게 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냐. 이런 말도 나오고,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엔 금융투자협회였고, 말 그대로 금융투자협회는 더 그 강제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할 수 있는 운용사가 있겠냐, 하라는 대로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운용사들이 연기금 운용사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, 아직 국내 수준은 좀 상당히 좀 낙후돼 있죠. 예, 그렇죠. 네.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운용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결권을 말하거나 네. 그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그 펀드 자체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을 낸다,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냥 수익률만 먹고 간다, 이런 개념이라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일 거예요.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이제 헤지펀드 같은 거 생기면 그럼 바뀌겠죠.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아마 주총장 가서 뭔가를 따내려는 그런 주주 행동주의가 아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.